임신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정한 남편의 뒷모습을 아내는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린 남편. 아내는 잔뜩 기대하고 맛봤는데 금세 실망한 얼굴로 바뀝니다. 아내는 왜 서운해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딱 맛보고 왜 얼굴이 확 굳었을까요? 자, 일단 다정해 보였던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키도 상당히 크고요. 체중은 적게 나가는 아주 좀 좋은 몸매를 갖췄다고 보이는 여성인데 또 어디 가나 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칭 헌팅이라고 그러죠. 또 와서 막 대시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헌팅. 아마 이게 매력이 아마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사람인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또 몸도 뭐 좋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능력도 괜찮고 큰 장점이 다정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계속 이벤트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고 또 주변에 가서는 아내 자랑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2년간 프리랜서 모델을 하면서 이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는 아이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한테 여보 나 만약에 아기 가지면 살찔 건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게 다정스럽잖아요. 그때 대답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아이 걱정 마 원래 당신 살 안 찌잖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 번도 찐 적 없잖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딱 이럴 때 대답 잘해야 된다는 게 아유 당신 살쪄도 예뻐가 이 베스트 답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도 조금 실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임신 계획을 세웠는데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식습관이 아예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먹었었는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 후부터는 그렇게 고기가 당겼다고 합니다. 뭐 족발이며 치킨, 삼겹살 등 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살이 찌면서 튼살도 생겼는데 이걸 본 남편이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남편은 아무리 임신 중이어도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식이나 배달 대신에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요리가 이게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던 거예요. 콩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뭐 버섯 탕수육, 뭐 채식 라면 이런 메뉴들이었습니다. 여성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 정성을 무시하냐면서 언성을 높였고요. 여성은 남편 눈치를 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결국 아예 숨어서 폭식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콩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뭐가 됐든 단백질 섭취는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맛이 없을 수 있고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콩고기로 만든 아니 스테이크인데. 여기서 콩고기는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임신하지 않았을 때 그 콩고기를 해주면 참 고맙겠지만 임신을 했을 때는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임산부들은 딱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 콩고기도 해준 건 좋지만 그거 몸매 관리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야, 너 콩고기 안 먹어봤지? 그거 진짜 안 넘어가. 막 이러시는. 네, 사실 뭐 정성만 좀 있을 뿐이지 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만삭 때 임신 중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임신도 돼 있는데 중독증. 그런데 이 남편 드디어 이제 본색이 더 드러났어요. 네가 관리 안 해서 그렇잖아라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신 전보다 25kg이 찌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꾹 참고 견뎠었는데 출산을 한 후에도 살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네, 아이 몸무게만 쏙 빠지고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뭐 당연히 엄마가 길러야 되니까 육아에 집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보통은 이제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와 산모를 봅니까? 그런데 뭐 여성의 몸매를 보면서 무슨 바람 빠진 풍선 같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돈 줄 테니까 어떻게 좀 수술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양반 선 넘었네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망언을 듣고 옛날엔 취할 때는 언제고 인지해서 그러냐 싶어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그런 뒤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 여성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은 이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하더라 망언을 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나 시인 같은 경우에도 아유 남편이 너무했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우이는 뭐라고 이제 그 아내한테 아니 임신 후에 몸이 변한 게 네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가 관리는 해야지 그거 못하면 남자는 바람 피워 이렇게 약을 올렸고요. 또 그 여성은 남편과 시어머니하고 메시지한 거를 보게 됐는데 메시지에 뒷담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시어머니는 원래 여자 몸은 나중에 자기 엄마를 따라가더라. 그런데 사돈이 어쩐지 뚱뚱하더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선을 넘네. 네. 근데 정말 이제 가장 큰 상처는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꼭 둘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처럼 그렇게 잘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둘째를 갖고 싶은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몸을 보면 내가 잠자리가 하고 싶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출산 후에 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잠자리 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시험관 시술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너무 난임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험관 시술을 해줄 리도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있어야지요. 자기가 빠져서 육아만 하다가 어느 날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이모입니다. 이모가 나타나서 여기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일 좀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워킹맘이 되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또 일을 하러 가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돈도 버니까 헬스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헬스를 하면서 자신감이 또 생겨가면서 살이 쏙쏙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20kg을 감량을 했고요.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이제껏 투명인간 취급한 남편이 180도 좀 바뀌어서 선물 공세도 하고 또 막 옆에 와서 아, 여보 막 이렇게 치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 변한 남편의 모습 기쁘기보다는 아, 이 인간 이거 가증스럽고 꼴사납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확 변신한 아내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을로 전락한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 여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타이야. 나는 우리 딸이 혼자 노는 게 요새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 야, 이 기회에 둘째 고! 좋지? 그래 하나는 좀 외롭지. 우리 지훈이 똑 빼면 아들 하나 낳자. 살은 또 빼면 되지. 어머니, 저 사람이 먼저 둘째 갖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긴 싫어요. 아, 또 그동안 그 화났던 건 내가 알아. 원래 남자가 이게 시각의 동물을 안 카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 빠진 거 보면 당신도 지금 뭐 게을렀던 거 아이가? 그거 인정해라. 시각의 동물 같은 시각의 소리 동물. 하네. 당신 거울이나 좀 보고 얘기해. 됐고, 난 이제 당신 꼴 보기도 싫으니까 서로 갈 길 가자. 이게 이혼할 사유가? 와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다이어트 성공해서 여신이 되니 돌변한 남편, 이 인간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비겁한 남편하고 살게 되면은 앞으로도 임신하게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닌데 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싹수가 저러면은 싹을 자르듯이 이혼하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은 맞습니다. 자, 교수님.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혼을 하라는 거는 아닌데, 네. 저라면 이 남편하고 못 살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아내를 뭘로 아는 거예요? 뭐 그냥 모델 같은 그냥 어떤 그 몸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건지 자기 아이를 낳느라고 몸이 망가지고 살이 붙었던 건데,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살도 찌고 외모는 또 어느 정도 또 그 늙어가기 마련인데 그때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너무 한심해요. 정말 남편으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이 남편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어서 이 아내분께서 그냥 마음 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혼 2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 사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 뭐 아이들도 있고 딱 그게 정말 유일한 이유라면 조금 더 남편이 아마 좀 변하기를 좀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요걸로 그냥 다 이혼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재수님 이혼감이네요라고 하셨고요. 손주환님 나도 남자지만 욕 나오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혜원님 사연자분 저런 사람 남편 자격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백다희 아나운서 이 쌀쌀맞은 표정 연기가 압권이라고 또 말씀 주시네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